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전세대출 사기 관련해서 저희 의뢰인분 두 분이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 나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청년 전세자금 대출 문제라든지 그런 사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일반 전세자금 대출 사기인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아니고, 또 이거는 이제 그 주범이 있어요. 주범이 이제 갭투자 사기죠. 갭투자 사기라고 하잖아요. 무자본으로 이제 돈을 끌어모아서 전세 보증금을 끌어모으는 거죠. 전세 보증금을 끌어모아서 집을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뭐 90채, 뭐 100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주범은 뭐 12년 받았고, 그분과는 상관없이 이 주범이 분들이 이제 무자본 갭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 임차인을 꼬드기잖아요. 임차인을 꼬드겨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걸 은행한테 내서 임대차 보증금 대출 왕창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2018년도였는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였고,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전세보증금 대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많이 이루어질 때니까 이렇게 허위 임차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집책을 통해서. 모집책이 여러 명 있죠. 모집책을 통해서 임차인들을 모아요. 임차인을 모을 때는 어떡하죠? 임차인은 결국 자기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안 갚아주면 큰일을 나니까 안심시켜요. 내가 돈이 많고 부동산도 많다.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이자도 갚아주고 때가 되면 원금까지 다 갚아주겠다. 그 다음에 너한테 수익금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모집책을 통해서. 우리 의뢰인분도 그래서 혹한 거예요. 뭐 전세자금 대출 한 2억 받아주면 자기한테 1,000만 원 준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1,000만 원 꽁돈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저희 의뢰인분이 먼저 A씨가 했다고 쳐요. 2,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줬어. 그래서 1,200만 원 수수료 받았어. 4명으로 대출이 있어. 근데 시간 지나서 이 사람 진짜 갚아줬어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러니까 신뢰가 확 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합니다. 2억 9천이 넘어가는 거. 총 5억이죠. 5억에서 또 1,000만 원을 받았어. 수수료로. 그 다음에 A의 지인도 따라가요. 2억 8천에서 1,600을 받았어요. 근데 A의 지인은 이거에 덧붙여서 이 주범이 또 말해요.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네 전세보증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신용대출 좀 받아서 줘. 그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이 사람으로 2천 몇백까지 받아서 그 중에서 너 수수료 가져 1,600 가져서 쓴 거예요. 결국 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내가 수수료 뭐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B, C의 죄책은 뭔가요? 전세 대출 사기랑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해요. 왜냐? 이게 설사 내가 결국은 이 주범이 결국 돈을 다 안 갚았어요. 임차인, 정상적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도 안 주고 우리같이 명의를 빌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도 지가 먹고 지가 안 갚아준 거예요. 대출 채무가 계속 독촉이 들어오는데. 근데도 일단 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이 전세대출 사기. 왜냐면 난 거기에 살 게 아니잖아요. 살 게 아닌데 사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사기예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A씨에 대해서는 5억 원에 대한 대출 사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B에 대해서는 2억 1,800에 대한 대출 사기가 성립합니다. 증거기록상으로는. 증거기록상으로는 수익금이 A씨는 2,200, B씨는 이제 1,600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에요. 굉장히, 왜냐면 피해 금액이 일단 5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형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 제가 이 A, B, C를 변호를 맡아서 비록 전세 대출 사기랑 공범으로 묶여져 있지만 각 증인들의 진술, 각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우리도 결국은 피해자다. 실질적인 건 피해자다. 결국 전세 대출 사기로서 공범으로서 가담을 했지만, 그리고 증거기록상 수익금이라고 잡혀있지만 그 수익금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예요.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걸 이 주범이 선심 쓰듯이 너 수익금 가져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내가 갚아야 돼. 지금도 갚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피해자고 A씨의 특수관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속아서 전세대출 사기 가담하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은 A씨는 다 갚은 거 빼고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이제 그 B씨는 1,600만 원을 임의 변제를 함으로써
A씨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각 80시간씩 나와서 제 기준으로는 물론 피고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피고인분들도 어쨌든 실형을 면하고 굉장히 좀 선처를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갭 투자한 주범은 12년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뭐 죄의 중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변호를 한 게 아니라서 어쨌든 오늘 판결 선고가 나온 거라서 차후에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